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5분 임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같이 도와놨고요. 오늘은 저희가 수원에 나와 있고요. 수원에서도 화서역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수원에서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서역에 대해서 우리가 임장했던 얘기들 또 간단하게 풀어볼까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주시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정 레파토리죠. 또 처음에 우리 피디님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원은 그래도 좀 와보시지 않았어요? 아, 수원은 종종 왔죠. 근데 화서역에 딱 내린 적은 없고요. 수원에 뭐 창업교육 뭐 이런 거 들으러 팔다이구에 오긴 했었어요. 아, 그쵸. 그때 행성 쪽에 있는 센터들이 있으니까. 네. 아, 그때 오셨었구나. 어쨌든 화서역은 처음 와보셨고. 네, 화서역은 처음. 느낌이 그러면 좀 어떠셨어요? 아, 지금 또 화재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좀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안전 문자가 왔다면서요? 아, 네.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사람이 하도 몰려가지고 뭐 안전 문자가 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많긴 많았는데 네. 저희도 뭐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들어가 보긴 했었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찍은 영상인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고. 저희가 뭐 스타필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네. 부동산의 측면에서 스타필드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건 또 아니지만 어쨌든 화서역에 대한 첫 느낌 그 정도로 하셨으면 저희가 그럼 아파트 얘기 본격적으로 또 해봐야죠. 우리는 아파트 보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봤던 아파트 바로 네. 대장 아파트죠. 화서역 대장 아파트, 화서역 프루지오 브리시에를 봤습니다. 아, 이름 어렵네요. 어려워요. 요즘 아파트 이름이 쉬운 게 없어요. 어떠셨어요, 여기는? 아, 역시 신축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네네. 고층으로. 주상복합인가요, 이거? 주상복합이죠. 아, 주상복합이군요. 아래쪽에 한 층이 있는 게 주상복합 느낌이 이제는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아, 그리고 역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용적률이 괜찮게 받아서 그런지. 그쵸. 입주를 한 지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긴 한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타필드 바로 뒤쪽에 있어가지고 가기도 좋을 것 같고요, 스타필드랑. 그쵸. 뭐 솔직히 스타필드를 매일 가는 쇼핑몰의 컨셉은 아니잖아요, 스타필드가. 그쵸. 뭐 동네 마트라든지 아주 작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가는 건 조금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스타필드가 슬세권이라는 것만으로도 요즘에는 상당히 부동산적으로 좀 쳐주는 분위기니까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셔서도 아실 거고, 아니면 저희 피디님 말씀, 아니면 뭐 다른 영상 자료나 다른 자료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화서역의 대장입니다. 오른쪽에 원래 대장이 있었죠. 네. 예, 프루지오. 거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닭장 아파트라고 불렀던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뭐 영상으로 기회가 되면 좀 띄워드릴 텐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브리시엘과의 차이점이라면, 화석파크 프루지오는 아무래도 외부인과의 단절이 잘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어요.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상복합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일반 아파트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물론 답답하다는 느낌, 용적률이 높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주상복합이구나라는 걸 알게끔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인프라 수준이라든지 뭐 외부인한테의 개방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일반 아파트에 가깝지 않았나. 반면에 브리셀 같은 경우도 외부인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입구를 잘 찾으면.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웬만하면 좀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특징이 좀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서로, 어떤 분들은 뭐 원래 아파트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브리시엘을 좋아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가격이라든지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브리시엘이 대장이고 시세를 먼저 리딩을 하겠지만 결국 파크 프루지오도 다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뭐 저희가 기본적인 입지 정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대유평공원이 같이 있고 뭐 화서역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조금 더 실제로 와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만한 어떤 소감들,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본 아파트, 사실 저희가 아파트를 너무 많이 보긴 했어요. 예.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지금 또 후토크에서 다룰 아파트는 사실 3개지만 저희가 오면은 사실 아파트 3개만 보고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임장을 왔으니까. 몇십 개씩 보고 갑니다. 막 4-5시간씩 보고 가기 때문에 지금 약간 피디님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기억은 나세요? 두 번째? 네, 기억은 나요. 근데 네. 워낙 유사해가지고 뭐 특별한 특장점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거기가 정자지구죠. 우리 정자지구였던 코오롱 아파트를 봤었는데, 그런 아파트가 뭐랄까요, 좀 균질성이 워낙 높고 딱 다 같은 구축에 다 같은 평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진 않죠. 구별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겠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자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를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로든 보려고 하실 때 너무 한 아파트에 꽂혀서 보시기보다는 그 아파트들을 전부 다 묶어서
좀 그중에서 가성비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겠다.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단 정자지구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슷한 컨셉이라면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일단 어떠셨어요, 코오롱 아파트는? 그냥 그 연식에 나온 아파트들 같았어요. 아, 정확합니다. 그 연식에. 정확합니다. 별다른 거 없죠. 네. 네. 그리고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천이 옆에 있다는 거. 사실 뭐 네. 아파트 상품성을 제가 여쭤보긴 하지만 뭔가 다른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다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정자지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수원이 그렇게 학군이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요즘에 물론 광교가 좀 좋아지고 있다곤 합니다만 원래 그나마 수원에서 좀 그래도 학군이나 학군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이 정자동 정자지구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가 또 학교가 가깝고 왼쪽에 마트도 있고 학군지 그러니까 학원가도 가깝고 그리고 화서역이 멀어요. 화석이 먼 게 단점이에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나름의 장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단지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피디님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네, 그 동네 분위기가 아늑하고 편안하다. 그리고 애들 많다라는 걸 확 느껴졌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버스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일산 신도시랑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신도시 네. 느낌도 많이 났고요. 가격도 비슷해요. 네. 같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아파트 기억하시죠? 동남입니다. 아, 동남. 네, 동남성애를 같이 봤었는데 여기는 좀 어떠셨어요? 이름도 생소하고 보니까 여기 정말 재건축 해야겠다. 피디님이 그 말씀 좋겠다. 하셨어요. 멀리서 보자마자 저기예요? 누가 봐도 저기네요. 저긴 좀 해주고 싶네요. 이런 말씀 하셨죠.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이거 재개발, 재건축 어떤 데 할 것 같아 하면은 여기 와서 봐라 라고 그쵸. 그냥 말해주면은 이런 뉘앙스 풍기는 데가 되겠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장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특별한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죠. 수치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입지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사실 다 같은 컨셉인데 사업성 중요하죠. 사업성 중요한데 딱 봐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될 만한 곳은요. 티가 납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동남도 그런 식으로 티가 날 거고요. 당연히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여기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니죠. 여기가 그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고 지금 관철을 앞두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관철가 날 예정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층이고 가격도 지금 상당히 저렴합니다. 18평 기준으로 한 2억 후반대. 근데 이제 예상하기로는 33평, 우리가 9평이라고 하는 그런 33평, 34평을 받는데 분담금이 한 5억 내외로 든다고 해요. 그러면 따져봤을 때 한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로 33평 신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또 화서까지 도보로 못 걸을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면 화서가 신분당선이 뚫리죠. 또 스타필드 가깝죠. 그러면서 여기가 또 환경이 괜찮아요. 수목원도 있고 이제 호수공원도 있고 밑에 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중치를 두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환경 잘 돼 있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곧 신축이 될 수 있다. 근데 33평이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했을 때 화서파크 푸르지오나 브리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한 10억에서 12억 사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전마진이 못해도 1, 2억은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입지가 여기가 살짝 딸리지만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억 5천 내외는 안전마진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분담금 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만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죠. 확실하게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을 집어넣고 리스크를 가져가려면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어쨌든 제가 이 단지를 말씀드리는 건 여기 인근으로 지금 동남이나 성일 말고도 좀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와서 보시면은 아시겠고 제가 또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여기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죠. 다른 단지도 재건축이 되겠는데? 아니면 안 되겠는데? 아니면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나는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화서가 가까우니까? 여기도 나름 또 학원가도 있고 상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화서역이라고 하면 인근에는 신축단지, 정자지구 여기까지 딱 보시지만 아니면 밑에 화서주공 4단지, 3단지 이런 데도 보시지만 여기도 한번 와서 왼쪽도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3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디님 오늘 화서 임장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으셨죠? 네. 물론 다른 때보다는 쉬웠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평지다 보니까 그래도 다 평지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단지들이 들어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고 앞으로 신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맞죠. 아주 좋은 노선이니까 네. 또 호메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호메실도 좋죠. 호메실도 좋은데요. 뭐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호메실 편을 따로 하죠. 호메실 편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화서역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한번 와보시면 참 좋은 게 지도로만 보면 1호선이라는 게 있고 가운데 1호선 있구나 좋구나 신분당선 지나가 안 된다 좋구나 스타필드 있네 좋겠네 가 아니라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스타필드가 어느 정도로 생겼는지 그 뒤에 있는 신축 단지 주상복합 단지들 같이 끼고 있는 대유평공원이라든지 정자지구가 과연 화서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걸어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 동남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이 지구가 과연 1호선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단된 느낌이 있는지 요거를 지하차도를 통해서 한번 걸어 보시면서 여기 생각보다 되게 분절돼 있구나 혹은 여기 생각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연계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긴 안 됩니다 저긴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절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게 맞고 여러분들의 큰 돈이 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화서역을 사라는 게 아니라요. 원래 광교가 수원은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신분당선이 지나간다는 게 사실 광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고 그 신분당선이 뚫려서 이제 화서역까지 이어지고 호면시까지도 가고 이게 또 나중에 연장안이 나왔어요. 의왕 쪽으로도 올라가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지만 어쨌든 화서역이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신분당선이 뚫리면 어쨌든 강남까지 40분 정도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40분대 갈 수 있으면 강남에서 40분 정도에 갈 수 있는 수도권에 수원시만큼 특례시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서 25평 구축이라고 할지라도 3억대 4억대 흔치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건부로 걸어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혹은 빌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에 본전이죠. 그냥 노는 셈 치고 여기 성균관대랑 같이 붙어있는 수목원이라든지 호수공원 놀러 오실 겸 해서 동네가 이렇구나 한번 보시면서 사실 임장 그런 재미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번 화서역 임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